안녕하세요, 유정씨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기본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기본 세팅 방법은 초보자분들에게만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제 블로그 기본 세팅을 일방문자 1000이 돼서야 제대로 세팅을 하고 블로그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초보 블로거분들은 내 블로그를 잘 세팅을 해보는 방법을 익히시고 이미 블로그를 잘 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내 블로그가 잘 세팅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저는 모바일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블로그 앱을 설치하고 블로그 앱에 들어가 봤을 때 내 블로그에서 딱 첫 화면을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설정해야 할 5가지 포인트가 보이게 됩니다. 블로그 이름, 별명, 공지글, 대표글, 소개글이에요. 여기에 서브로 살짝 카테고리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담아볼게요. 내 블로그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블로그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홈 편집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블로그 이름을 잘 지어야 하는 데는 2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에서 뭔가를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건 제목이고 그 제목 위에 있는 블로그 명을 보게 될 거예요. 포스팅 제목과 블로그 이름은 함께 보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이 쓴 글이 나랑 가장 잘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세종수목원 야간 개장을 검색했는데 상위 노출이 된 글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여행하는 유정씨, 국내 방방곳곳을 다니는 A씨, 묘명만 이야기.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위 노출 1, 2등 되어 있는 글이 아니라 나랑 더 상황이 비슷한 묘명만 이야기 포스팅을 클릭하게 될 거예요. 상위 노출 1등, 2등이 되지 않아도 블로그 이름으로 3등이 조금 더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인 거죠. 사실 저는 블로그 이름을 지을 때 내가 내 블로그에서 쓰려고 하는 주제가 블로그 제목에, 블로그 이름에 담기는 걸 가장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 이유는 블로그 이름이 주는 힘 때문인데요. 어떤 하나의 주제로 내가 글을 쓰겠다고 다짐을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생각보다 아무거나 글을 쓰게 돼요. 사실 저도 이렇게 블로그 이름을 여행하는 유정씨로 짓기 전까지는 내가 여행을 주제로 하긴 하지만 내 일상을 담는 것도 중요하니까 하면서 좀 일상글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블로그 이름에 내 주제를 담아 놓으니까 나는 여행 블로그를 쓰고 있는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식적으로도 여행글을 더 많이 쓰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블로그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지으면 되냐? 우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보고 그걸 내 블로그 주제와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엔지니어의 IT 이야기, 은퇴 후 여행기, 자취생의 리뷰, 신혼부부 밥상 요리, 갓생러 뷰티 노하우 등등 이렇게 나의 특징과 나의 주제를 엮어서 블로그 이름을 짓고 나면 꼭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 블로그 이름이 여행하는 유정씨가 되기 전에 제 블로그 이름은 부지런한 배짱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나중에 돼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이름으로 인플루언서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내 블로그가 많이 컸을 때 동명 이 블로그가 생기면 좀 곤란하니까 블로그를 세팅할 때 블로그 이름 꼼꼼하게 챙겨서 지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째는 블로그 별명입니다. 이 블로그 별명은 가능한 한글로 부르기 쉬운 그리고 긍정어를 사용해서 지어주셔야 해요. 이 블로그 별명이 중요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팅 시작할 때 쓸 말이 있다는 건데요. 저는 여행 관련 포스팅을 쓸 때는 항상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유정씨입니다 라는 문구로 모든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나의 블로그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2번째는 뭐라고 시작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사실 나만의 도입부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라서 즐겨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블로그 별명이 쓰이는 데가 한 군데 더 있는데 인플루언서 분들 같은 경우는 글을 검색을 했을 때 포스팅 제목 위에 나오는 게 블로그 이름이 아니라 블로그 별명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별명을 잘 지어주셔야겠죠? 이 블로그 별명을 잘 지어야 하는 이유는 알겠다. 근데 왜 한글로 긍정어로 부르기 쉽게 지어야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근에 제가 뭘 검색을 하면서 보다가 블로그 이름인지 블로그 별명인지가 안 할래, 하기 싫어 약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부정 별명어를 보고 나니까 과연 이 포스팅은 안 귀찮았을까? 안 싫으셨을까?
믿을 만한 정보인가? 라는 좀 의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블로그 협찬 제안을 받게 되면 이 광고주 분들께서 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정님.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는데, 안녕하세요, 안 할래님. 안녕하세요, 하기 싫음님. 그러면 좀 뭐랄까 이 안 하고 싫다는 사람에게 협찬 제안을 줘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광고주가 협업 제안을 주면서도 기분 좋게, 역제안을 하면서도 나를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별명을 지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 별명이 블로그 아이디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바꿔주세요. 블로그 이름과 별명을 지나서 그 다음으로 보이게 되는 자리는 바로 블로그의 공지글입니다. 이 공지글은 사실 브랜딩의 자리입니다. 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인지 소개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 공지글은 너무 서둘러서 작성을 하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21년 9월에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이 공지글은 24년 2월에 작성을 했네요. 이 공지글을 쓰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던 건 며칠 동안 서로 이웃 제안 오는 블로거의 90%가 여행 블로거였다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약간 제 블로그랑 상관없는 약간 조금 광고성 서로 이웃이 많았거든요. 철물점이나 배관수리 이런 블로거들에서. 근데 공지글 하나 썼을 뿐인데 제 블로그 컨셉과 비슷한 여행 블로거 분들이 서로 이웃 추천을 해주시는 걸 보고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나랑 주제가 비슷한 이웃을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지글을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지글은 따로 내가 작성하는 자리가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스팅 하나에서 오른쪽 위에 점점점을 누르고 공지로 등록을 클릭하시면 공지글로 바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지글은 내 블로그의 주제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모바일 블로그에서 내 공지글보다 더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대표글과 인기글입니다. 대표글은 내 블로그에서 내가 소개하고 싶은, 내가 직접 설정한 글들이 보인다는 거고, 인기글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블로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탑 10 포스팅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기글보다 대표글이 먼저 보이게끔 세팅해야 하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들어보시고 내 케이스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대표글을 설정해서 블로그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는 정보성 포스팅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상업성 포스팅이 조회수가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업하시는 분들 블로그에 인기글이 위에 세팅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필요한 정보만 다 보시고 내 사업으로는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면 위치는 어딘지, 어떻게 오면 되는지, 비용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를 대표글로 설정해 주시면 좋겠죠.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 대표글로 설정해 놓으시는 것도 꿀팁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연계되는 포스팅이 많은 블로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표적인 예가 여행 블로그일 것 같아요. 한번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그 여행지에 관련된 글이 정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꼭 포스팅이 하나는 생기죠. 발리 6박 8일 여행, 코스, 일정, 비용 총정리. 그러면 그 포스팅에는 이전에 내가 썼던 글들을 링크로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포스팅을 내 대표글로 설정을 해두면 내 블로그 조회수와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마법 같은 포스팅이 되겠죠. 그리고 나의 주제를 보여주는 이런 글들이 있으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블로거예요 라는 티도 탁탁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로그 인기글이 내 블로그 주제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도 지금은 대표글과 인기글을 모두 보이게 해뒀는데 예전에는 인기글을 숨겨뒀었어요. 제 블로그의 주제는 여행인데 그 당시에 제 블로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스팅은 남동생 결혼 관련 포스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남동생 결혼시킨 누나 블로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글이 내 블로그 주제와 맞지 않는 경우는 이 인기글을 숨겨두고 대표글로 나의 블로그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글로 대표글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홈 편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표글과 인기글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대표글 관리 버튼을 눌러서 어떤 글을 대표글로 할지 정할 수도 있고 어떤 글을 먼저 보이게 할지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글까지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팅해야 할 부분은 소개글입니다.
이 소개글에는 아무것도 안 써놓으셔도 이메일은 써두셔야 해요. 협업 제안은 댓글로도 네이버 쪽지로도 올 수 있지만 제대로 된 협업 제안은 이메일로 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제 광고주예요. 이 광고주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봤는데 블로그 이름은 육아맘이래요. 그리고 공지글에 보니까 워킹맘이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 우리 브랜드와 너무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광고주가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지고 이제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 쫙 봤는데 소개글이 없어. 이메일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댓글이나 쪽지로 연락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블로그를 찾게 될 거예요. 마구 협업 제안을 뿌리는 곳이 아니라 정확한 타겟,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협업 제안을 하는 광고 대행사, 광고주는 어느 블로그에 어떤 협업 제안을 했는지 이력을 이메일에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댓글로 협찬 제안을 하는 건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꼭 적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소개글은 홈편집에 들어가서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가끔 이 소개글이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를 눌러서 소개 블럭을 생성해서 이거를 위치를 인기글, 대표글 아래에다가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블로그의 기본 설정은 끝나게 됩니다. PC 버전에서 봤을 때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일반 문자 2,500명이 넘어서야 설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보통 네이버에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PC보다 모바일로 찾아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들여서 블로그 세팅을 한다면 모바일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카테고리를 2-3개 정도만 만들어 놓고 일단 글을 쌓으시고 어느 정도 내 블로그 포스팅의 컨셉이 좀 나눠지겠다. 이제는 카테고리를 나눠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블로그를 운영하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카테고리를 나누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아이와 함께하는 호캉스, 아이와 함께하는 맛집,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지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지역별로 많이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카테고리가 나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건 최소 글을 한 20개 정도 써보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눴을 때 카테고리별로 글 개수가 비슷하겠다를 고민해 보시고 카테고리를 나누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카테고리는 PC에서 편집하시는 게 기능이 조금 더 많으니까 이거는 PC에서 편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해 보이는 블로그 홈 화면이지만 생각보다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많죠. 그리고 간단한 세팅 하나하나로 내 블로그의 컨셉을 여기에 녹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블로그 이름, 별명, 공지글, 대표글, 소개글까지 정말 편하게 모두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다 정한 다음에 세팅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지 않고 지금 세팅을 해두시고 내 블로그가 방향성을 잡아갈 때마다 조금씩 수정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블로그 기본 세팅을 마무리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은 협찬 제안 받으시고 좀 더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